그 철책을 넘는데 시간도 걸렸고 소리가 나서 군인이 나왔고 몸수색도 당하고 군인을 덮쳐서 몸싸움을 했고요. 그냥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아무거나 집어들어서 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했었고 제 몸이 흙이랑 피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압록강이고 저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제가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살아가게 되면 이제 추억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북한에 이제 갔다 온 거 주사기다 간첩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초상화도 있고 걔네가 저를 못 잡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때린 거고 저는 어머니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솔직히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멩이 하나 들고 내려가는데 탈북민 김강우입니다. 저는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22일 동안 지내면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왔습니다. 2016년 5월 26일 날 압록강을 건넜는데 당시 저는 22살이었습니다. 2009년에 화폐기업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그때 저희 집안이 많이 가난해지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2011년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먼저 탈북을 하셨어요. 2011년 8월에 탈북하셨다가 11월경에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되셨는데 한북도 청진에 있는 북한 보위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조사받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단은 저의 앞길을 걱정을 하셔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매를 많이 맞으셨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본 사람들에 의해서 제 고향이 양강도 해전시니까 한북도에 있는 도직결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양강도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송하던 중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 이송을 맡았던 보안원이 한국으로 말하면 그 경찰관이 집에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군대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것은 집안에 뭐 돈이 많지 않는 이상은 거의 사회에서의 어떤 성공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집안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북한에 살게 되면 평생을 월급도 못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처지가 비슷했던 친구 한 명을 이제 포섭을 했고 그 친구와 함께 또 다른 제3자의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를 저희가 압록강을 넘겨서 중국까지 데려다 주면 그 친구의 친척분이 우리 3명을 다 남한까지 데려다 주는 거로 이제 약조를 하고 압록강을 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강을 넘어와서 보니까 각자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보니까 친구의 친척분이 그 자기 지인만 데려가가지고 저랑 친구 한 명만 산에 남은 거죠. 그래서 비상용으로 이제 알아봐도 어떤 브로커 번호들의 전화를 돌려서 그 중에 한 번호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행히도 다른 남은 친구 한 명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저도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다 보니까 저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또 아버지가 먼저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남한에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3년 뒤에 모시러 오겠다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머니가 소문을 냈죠. 이제 새아버지랑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이 그냥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먼저 한국 사회에 2017년 2월에 나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3개월 정도는 대안학교 고3에 다니다가 중국에서 탈북 교환 과정에 도움을 받았던 교회에서 저를 뉴질랜드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대학교를 나오게 된다면 영어도 마스터할 것이고 UN 같은 국제 무대에 가서 저희 어떤 아버지 사건 같은 북한 인권 침해의 어떤 현상을 증언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그 사이에 어머니가 북한에 홀로 계신데 저희 집이 또 가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지 뭐 건강도 심히 걱정이 되었고 어머니를 모셔온 이후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공부를 뒤로 미루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2년 정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탈북했을 때 어머니에게 약속을 드렸듯이 3년 안에는 꼭 모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도 이제 12V 그 전용 배터리들이 다 있고요. 태양열 비판을 이용해서 다 충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전선 USB 타입만 이제 챙겨가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노우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막 그런 걸 기록을 좀 남겼었고 이 사진이 이제 중국의 그 장백현에 도착해서 첫날 밤에 제가 오랜만에 또 고향을 지척에 두고 하니까 잠이 안 와서 계속 그 강변을 따라 걸었거든요. 그때 기록으로 남긴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압록강이고 저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제가 중국 쪽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건너편 북한을 몇 장 찍었었고요. 낮 시간에도 이렇게 제가 건너갈 곳들을 낮에 좀 둘러보면서 압록강변에 내려도 가보고요. 이게 그 제 방뚝이 한 7, 8m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여기를 기어 올라간 거고요. 그 건너편이 지금 북한인 거예요? 네, 이건 어머니랑 그곳에서 찍은 거고. 어디에서 찍으신 거예요?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함께 나중에 이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추억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북한에 이제 갔다 온 거 주사기다 간첩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초상화도 있고 제가 이때 당시 북한에 건너갈 마음으로 갔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갈색머리랑 이제 귀걸이도 했었는데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북한 체제에서 옷이랑 머리랑 마음대로 못하게 했었던 거, 억압을 받았던 거에 대한 어떤 반항 심리로 해보고 싶었던 걸 좀 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철없을 적에 한국에 나와서 금방 했었던 거고, 제가 어차피 밤에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모자는 썼었고, 그래서 해산 시내를 한 3일 정도 방황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길에서 고등학교 때 여동생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알아보게 됐었거든요. 그 머리 모양 때문에. 네. 이거는 북한 길거리를 이제 6월 9일쯤에 2019년 6월 9일쯤에 쫓겨다닐 때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을 이제 그 밥그릇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사상이었습니다. 일상 음식이 생각보다 풍성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뭐 매일 이렇게 먹으면 탈북하는 사람들이 적었겠죠. 네. 그리고 사진이 특별히, 왜냐면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사진첩에서 어머니랑 찍었던 사진들 몇 장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이건 제가 3살 때 어머니랑 찍었던 거고, 제가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그리고 사실 사진이 더 많았는데 저희 사진을 북한 보위부에서 집을 찾아와서 제 사진을 다 불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떤 고등학교 때 모습이나 이런 사진들은 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이제 들어갈 것은 사실 계획적이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강을 건너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만약에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에 마중을 갔었던 것이고요. 막상 중국에 가서 제 고향 마정평까지 갔을 때 제가 구한 브로커가 어머니를 이제 무사히 압록강을 건너주기만 기다렸는데,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어머니가 건너왔을 때 제가 산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서 만날지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건너가서 이거는 설득을 시키고 모셔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 후드티 사입고 모자 하나 샀쓰고, 네. 온몸을 블랙으로 이제 무장하고, 그 제방뚝이 있었는데 북한 압록강 위에 거기에 철책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상치 못한 변수여서 그 철책을 넘는데 시간도 걸렸고 결국 제가 못 넘어서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군인이 나왔고, 그 군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 군인에게 이제 몸수색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제 몸에는 한국 여권과 핸드폰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키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저도 모르는 어떤 압박감으로 인해서 군인을 덮쳐서 몸싸움을 했고요. 군인이 또 소리를 칠까봐 막 입도 틀어막았고, 그냥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아무거나 집어들어서 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2019년 5월 20일 오후 8시 반쯤 되는 시점이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막 퇴근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했었고, 왜냐면 제 몸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옷이 젖어 있었고, 막 그 군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땅이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이제 흙이랑 피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제 집까지 달려서 갔었고,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를 3년 만에 만났죠. 네. 그래서 주로 시내의 어떤 큰 도로나 이런 곳으로 다니지 않고 뒷길로 많이 숨어 다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압록강까지 나갔는데 강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던 브로커가 약속을 잘 못 지켰습니다. 경비 순번이 변경되었다든지, 뭐 오늘은 느낌이 안 좋다든지, 뭐 어떤 항상 그런 돌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을 잘 안 넘겨주었고요. 또 6월 8일 날에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닷새 정도 더 기다렸다가 어머니랑 제가 새아버지도 함께 모셔왔는데 그날도 이제 못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던 길에 저는 항상 어머니랑 아버지를 먼저 걷게 하고 저는 뒤를 따라서 좀 간격을 두고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집에 들어갈 때 북한 보위부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덮쳤고요. 제가 북한에 22일 정도를 숨어 지냈는데 그 브로커가 약속을 몇 번 어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좀 200~300만 원만 사실 써도 너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북한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었는데 그 통화 중 하나가 도청을 당했고요. 그걸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도청을 한 이후에 제 이름 김강우라는 이름의 어떤 탈북자를 찾으니까 제가 딱 나오잖아요. 2016년에 탈북한 게.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와서 바로 집에 들어온 게 아니고 집 주변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와서 감시를 했었더라고요. 저희 집이 잘 바라보이는 마증천 집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고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들켰던 거죠. 근데 그 6월 8일 날 저녁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배낭을 메고 집에 들어오니까 얘네가 덮친 거거든요. 그 손전등을 막 비추고 어머니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도망을 갔는데, 그 집 옆에 학교가 있었어요. 담벼락 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와서 막 구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걔네한테 쫓겼거든요, 보위부한테. 그래서 저는 산중턱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걔네가 저를 못 잡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때린 거고, 저는 어머니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솔직히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싸우다 죽어야겠다 막 그 생각밖에 안 났고, 엄마 아빠가 보위부에 잡혔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돌멩이 하나 들고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집에 안 왔다고, 막 쟤는 탈영한 군인인데 배고파해서 불쌍해서 밥을 준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일부러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내려가서 이제 잡히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진짜 사돈의 팔촌에 뭐 키우던 강아지까지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외침 소리를 듣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무것도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진짜 눈물만 흘렸었는데, 제가 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도 울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구하러 왔다가 보위부에 넘겨준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눈물도 흘리고,
그 걔네가 새벽에 한 2, 3시쯤 돼서 어머니 아버지를 결국은 끌고 갔어요. 차에 태워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중국에 넘어와서 돈을 보내서 북한의 어떤 법관들을 매수해서라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탈북을 하려고 압록강에 나왔는데 날이 밝은 거예요. 그때는 군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총 들고 이제 그 근무 서는 걸 보고 탈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산 시내를 그때부터 한 3일 정도를 제가 그렇게 걷던 중에 이제 저는 북한에서 저희 집에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어머니 친구분들 집들도 찾아다니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다 문전박대를 당했었고 그분들의 상황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랬는데 진짜 기적처럼 그 보위부에서 어머니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다시 집에 올 줄 알고 미끼로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조사받기로는 이제 압록강변까지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살짝 혹해서 나갔다가 당을 배신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들어오던 길에 잡힌 거다라고 했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어머니 폰에서 삼성 핸드폰도 나오고 중국 돈도 많이 나와가지고 해산시 보위부장이 직접 신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집에 오면 안 된다. 그냥 너 먼저 넘어가서 좀 다른 브로커를 보내든 어떻게 하든 어머니를 빼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어머니가 풀려났다는 이야기에 제가 용기가 나가지고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서 그 제가 넘어왔던 그 지방뚝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그 7, 8m 높이 뚝 위에 올랐었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뛰어내렸고 진짜 물이 안 깊어서 발도 많이 아팠는데 수영해서 일단 건너왔고 제가 연길에 도착했는데 중국의 그 비자가 끝났어요. 제가 한 달짜리를 끊고 갔는데 그 중국 연길 공항에서 다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출입경 관리국에 끌려가서 또 조사를 3일 받았거든요.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조사가 걸렸고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한 번만 봐달라. 불구속으로 제발 조사해 주시면 안 되냐. 출국 금지만 내린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 사이에 제가 막 브로커들이랑 연락하고 해서 진짜 다행히도 고맙게도 국경 경비대원 한 분이 사복을 입고 저희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대낮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해산시를 벗어나서 보름 정도 숨어 지내시다가 탈북을 시켜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땅을 밟아서 전화가 왔었고요. 6월 26일 밤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진짜 안 믿기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강을 넘어왔기 때문에 태국까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시점에 저는 이제 구속이 되어가지고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10개월하고 14일 동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불구속으로 이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정상 참작이 되어가지고 거의 4년 만에 어머니랑 한국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죠. 네. 저는 항상 그 한국에 살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을 때 많은 상상을 했었거든요. 어머니랑 손잡고 마트도 가고 장도 보고 뭐 영화 보러도 함께 가고 막상 어머니가 한국에 입국하신 시점에는 제가 수감되어 있다 보니까 쥐수복을 입고 또 어머니가 재판받을 때 잠깐 오셨어요. 이제 그 쥐수복을 입고 수갑찬 모습을 보여드려서 많이 죄송했고 또 어머니가 본인 때문에 제가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엄청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고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막 우울증까지 걸리셨거든요. 그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출소해서 만났을 때는 뭐 당연히 너무나 기뻤죠. 왜냐면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게 제가 또 북한에서 어릴 적부터 세뇌를 많이 당해서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요. 북한의 그런 직업군인, 영웅적인 군인들이 마블의 히어로들처럼 이제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항상 가슴속에 어떤 수첩을 품고 있고 그 수첩에는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담은 시라든가 뭐 수필, 수기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거의 뭐 3번 아닙니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또 나오니까 어떤 두 번의 탈북을 경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뭐 제 자신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걸 이제 저도 느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의 어떤 성공 스토리들을 들을 때 좀 와닿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로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누군가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하나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삶이라는 출판사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기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한 인간의 어떤 북한 체제를 고발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 한 인간의 휴먼 성장 스토리 느낌으로 내가 만약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고민거리에 저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항상 여운이 남는 영화들이 좋더라고요. 끝나고 났을 때 혼자 되뇌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좋은 것 같아서 나도 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잠깐이나마 생각해 볼 거리를 남길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네. 저는 좀 많은 미국인들이 제 이야기를 좀 보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눈앞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한 거라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국에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로 잠깐 짧게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영어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항상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누군가가 그냥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반응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탈북민도 한 명의 인간이고 이들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처럼 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유로운, 또 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헌법에도 인간의 기본권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좀 다 자유롭게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될 저는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떤 저희 세계관의 변화가 왔고 그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과 그런 것들을 회의감을 느끼면서 그냥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탈북해서 오는 과정에 저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쩌면 저보다 더 힘든 수백만 명의 이제 탈북민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저희 이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게 해준 북한에서 태어난 그런 삶이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감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는 하게 되었습니다.